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백석 팀을 이끄는 조정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둘 다 총선 패배 책임이 있다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 평생 먹을 욕 다 먹었다. 강경한 목소리를 연일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쪽 사람들은 아니 총선 백서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당대표 출마까지 시사하냐며 사퇴하라, 백서팀 사퇴하라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조정은 의원과 이른바 친한계 3위와 2위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잘못, 누가 더 큰가를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른바 친윤계와 친한동훈계가 제대로 맞붙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총선 백선을 만드는 특별위원회가 조금 전까지 공천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한 평가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특별위원회 총선 백서의 특위위원장인 조정은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말로 이 공방은 오늘 제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직접 조정은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평생 먹을 욕 다 먹은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그 다음날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책임론 이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책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책임 있습니다. 대통령실 책임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하고는 친하시잖아요. 그건 뭐 친이지 뭐 그게 제가 친윤입니까? 전 뭐 친한이죠.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과감하게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으로선 한동훈 확실한 흥행카드 아닙니까? 조정은 위원장도 흥행카드 맞습니다. 그리고 역할해 주십시오 하면은 마단 안 하신다는 거죠? 아무도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마다하지 말고 나오세요 하는데 뭐 본인은 마다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 국민의힘 내부는 백서에 어떤 내용이 적힐지 누가 더 총선 패배 책임이 클지를 두고 꽤 많은 공방이 붙었는데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볼까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최근 조정은 의원이 꽤 논란의 여러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 용산 대통령실 패배 책임 모두 있고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팩트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확실한 흥행타드고 당대표 나와라. 나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일단 어떻게 처음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자, 우선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댑니까?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댄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백서 지금 발간위원장은 굉장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물이 돼야 됩니다. 즉 결론으로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미 본인은 모든 결론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 그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백서발간위원장은 결국은 모든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백서발간위원장의 임무 아닌가요? 그런데 이미 개인적으로 본인은 이미 결론을 내놨는데 뭐 더 이상 백서발간할 게 뭐 있습니까? 본인 다 결론 내놨는데. 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 있다고 이야기한 것과 백서발간위원회가 책임 있다고 이야기한 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예. 자기 스스로가 책임 있다고 사퇴한 것하고 그렇게 백서발간위가 따져보니 책임이 있더라. 이런 책임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는 분명히 다른 차원인데 그걸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백서발간위원장이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본인이 인터뷰를 할 게 아니라 들어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지금은 이번에 낙선한 분들, 당선한 분들, 관련자들 이야기를 계속 충분히 듣고 국민들의 이야기, 내가 이번에 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안 찍은지 이야기를 듣고 그 들어야 될 시간 아닌가요? 근데 들어야 될 시간에 계속 말을 합니다. 왜? 바로 본인이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당대표 선거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백서발간위원장이 이게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쨌거나 당에서 이 총선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평가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 본인이 지금 마다하지 않고 대표 출마하겠다는 분이 백서를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그냥 채점해요? 문제 내고?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니 본인이 대표 출마하고 싶으시면 당장 백서발간위원회 그만두시든지 백서발간위원회 한다든지 하시면 입을 다물고 그다음에 말을 많이 듣고 마지막으로 백서로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즉 판사는 판결문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검사는 기소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서발간위원장은 백서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본인 스스로가 결론을 내는지 저는 참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정일 국장을 저희 뉴스타파를 오랜만에 모셨어요. 왜냐하면 총선 패배 이후에 제 기억이 맞다면 가장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강도 높은 쓴소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기도 했는데 이른바 지금 이제 벌써부터 백서 전쟁이라고 해서 제대로 붙었는데 좀 참담하십니까? 아니, 사실 저도 백서 위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지금 백서를 만드는 건 우리가 이제 과거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펴보고 예. 반성을 해서 미래에 우리 당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자, 같은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모든 화제가 백서를 중심으로 한 당내 갈등이 지금 여기서도 지금 첫 번째 톱 뉴스가 이걸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민주당에서 무슨 추미애 위원장. 예, 이변의 뭐 이런 이변의 국회의장 그런 거죠. 선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저희가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내부에서는 당 내부에서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백서를 둘러싸고서 뭐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백서위원으로서 정말 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 백서 모임이 백서를 만드는 것들이 우리 내부의 권력 다툼의 어떤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 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예. 저는 좀 이상한 게 백서 만들거나 청문회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 내부에서 할 때는 이게 조용히 진행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비공개로 하죠. 나중에 책으로 말하고. 대부분 예. 비공개로 하고 아까 이현정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예. 나중에 책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결과로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중에 어떤 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개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네. 모든 회의가 다 기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나오면 바로 거기서 브리핑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갈등이 계속 증폭되는 걸로 보여지니까 예. 정말 좀 당혹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또 전국을 돌면서 뭐 위원장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제 일정에 잡혀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6분이 나왔어요. 예. 그 6분이 나와서 몇 분 발언하지도 않았는데 그중에 몇 분 발언한 게 마치 서울 지역 전체 위원장들의 어떤 의견인 것처럼 언론에는 막 보도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것조차도 어떤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서 이거 백서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백서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예. 우려를 많이 표시하시더라고요. 이게 백서 작업이 자꾸만 권력 투쟁 형태로 자꾸 진행되는 것 같다. 이게 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김종혁 부총재 그 뉘앙스를 제가 봤을 때 물론 지금 백서위원을 맡고 계시지만 백서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마치 보기에 따라서는 자기 정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경계되고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내가 나갈 수도 있다. 예. 당대표에 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예. 얘기를 듣고는 더욱더 이제 백서위원들은 아니 본인이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예. 사퇴를 하시든가 백서위원장을 사퇴를 하시든가 아하. 아니면 계속 하시겠다면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백서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시든가 예. 아니면 이 백서 작업을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백서위원을 맡고 계신 김종혁 부총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아까 두 분 말씀 중에 특히 이현정 의원은 이거 조정훈 의원이 마치 전당대회 전에 무조건 백서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이름 한동훈을 적고자 답을 정해놓고 한동훈 전 위원장 총선 아니죠. 전당대 출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는데 난 친윤도 친한도 아니고 대통령과 차 한 잔 마셔본 적 없고 한동훈 전 위원장과 밥 먹었으면 더 많이 먹었다. 그렇게 치면 친한이다. 이런 비유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일단 백서위원장에게 친윤이냐, 뭐 친한이냐 이런 질문이 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국민의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백서특위위원장이 너무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이 백서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 백서가 완성된다 한들 거기에 뭐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이 명시된다 한들 그것이 국민의힘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만큼 백서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좀 권위 자체를 백서특위위원장이 스스로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총선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특위위원장이 돼서 백서를 만들어 가야만 당내 구성원들도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부터 자기 정치를 한다 또는 뭐 전당대회에서 다른 의도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백서 자체에도 굉장히 좀 권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난 총선이 4월 10일이었거든요. 예. 오늘이 5월 17일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일주일이 넘어갔는데요. 예. 그 동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백서조차도 지금 제대로 완성이 못 되고 그 과정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오는 것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도 한번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정훈 의원의 오늘 라디오 인터뷰 말 중에 그렇죠. 총선 패배 책임을 뭐 누가 더 크다, 작다,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겠냐. 그러면서 두 사람 다 정확히는 이제 용산 대통령이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모두 패배 책임이 있고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팩트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전당대 출마는 확실한 흥행카드고 당대표 나와라. 이 한마디 때문에 오늘 많이 불을 지폈어요. 나도 만약에 전당대 출마 뭐 요구가 있거나 혹은 본인도 생각이 있으면 조정훈이 조정원에게 물었는데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 그런데 곧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뉴스탑10에 출연했던 천목회 간사기도 하죠. 박상수 조직위원장 얘기는 아니 총선 백서 위원장으로서 백서에 한동훈 책임을 싣고 책임을 추구한 뒤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당권 경쟁을 한번 붙어보자는 거다. 그럼 당대표 출마하고 싶으면 백서특위위원장 사임해라.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박성민 비서관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당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총선 백서가 나오기도 전인데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팬클럽에서는 따로 국민 백서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되는 백서에 대해서 당내 인사들이 동의하지도 못하고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사실 이 백서위원회의 존재가 과연 필요하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상당합니다. 마치 시험으로 치면요. 출제위원이랑 수험생이랑 동등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따로 있고 출제위원이 따로 있어야 이게 객관적으로 문제도 낼 수 있고 문제풀이도 가능한 것인데 문제를 내는 사람도 그리고 문제를 푸는 사람도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건 과연 출제위원회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도 지금 아마 친한계에서 부글부글 할 겁니다. 사실상의 이건 도발이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친한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백서에 명시해서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애초에 등판조차 못하게 하면서 본인은 신용 코인 타서 사실상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그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엄중하고 공정하게 이 총선을 평가해야 되는 그 자리를 예.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친한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친윤 코인이라는 건 이제 친윤을 뒷배로 두고 뭔가 본인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 당대표 출마하고 싶으면 백서특위위원장 사임해라. 이거 한동훈 전 위원장과 당권 경쟁 한번 붙어줘 보자는 거냐. 박상수 조직위원장 얘기인데요. 김재혁 부총장님.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총선 특위에 계시니까 총선 특위 위원장이 전국 조직 위원장들 만나고 다닌다면서요. 만날 계획이라. 이것 또한 박상수 위원장이 이 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특위 위원장이 전국 다니면서 물론 청취하고 백서 쓰는 작업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각각 조직위원장 만나는 것도 일종의 전당대 선거운동 아니냐는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식의 오해를 사서 오염이 돼버리면요. 그 백서에 담긴 내용이 나중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백서를 만드는 이유가 별로 없는 거고 백서를 만드는 이유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슨 당을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쩐 이게 특정인의 정권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든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혹은 상대방에 대한 자기의 경쟁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걸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든가 예.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오해를 받게 되면 그러면 저희 당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을 추스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서 그래서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어서 선거를 이뤄서 그다음에 새로운 그 리더십을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가기도 전에 계속 여기서 서로 지금 싸움 벌이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부총장님, 특위위원이시니까 실제로 그럼 이렇게 방송 말고 직접적으로 조정훈 위원장에게 이런 거는 좀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직접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런 것까지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방송 관련 얘기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여러 얘기를 주고받으신다. 뭐 개인적으로도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방송의 내용 취지는 어느 정도 조정훈 의원도 특위위원이신 김조혁 부총장 말을 뭐 직접 들으셨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이 전반적으로는 이 조정훈 의원, 조정훈 특위위원장에 대해서 비판 일색이신 것 같아서 만약에라도 방송 중이라도 조정훈 의원의 반론이나 혹은 제가 방송 직후라도 조정훈 의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다음 주에 이 비판에 대한 입장도 한번 추가로 이거 반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좀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당대표 출마하고 싶으면 특위위원장 내려놔라. 그런데 또 하나 조금 전에 친한계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총선 당시에 사무총장을 지냈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서 장동혁 의원은 법사위원이니까 금일 오늘 총선 배서 팀 참석이 어렵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면담을 진행했다. 안타까운 마음을 SNS에 표시하는 건 본인의 자유다. 이렇게 조정훈 의원이 맞받아쳤는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보니까 거의 특검 같습니다. 이 백서가 무슨 뭐 당내 특검처럼 일방적으로 딱 정하고 그때 와라. 오늘 보니까요. 공관위원들 중에서 외부 공관위원들을 전원이 불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조정훈 의원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당 지도부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이게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본인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벌써 며칠째입니까? 연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 아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백서를 만드는 지금 백서 이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미 다 결론을 갖다가 매일 방송에 나와서 아주 고정 패널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백서 만드는 무슨 공정성이 뭐가 있나요? 거기다가 지금 본인이 막 일정 잡아서 뭐 대통령도 찾아간다, 한동훈 위원장도 만난다, 뭐 장동혁 위원장도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마치 무슨 뭐 특검에서 소환했다가 소환 불응하니까 뭐 그거는 뭐 본인의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글쎄요, 이게 지금 백서위원회가 무슨 뭐 완장이라도 주어졌나요? 저는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지금 조정훈 의원이 누구와 이런 어떤 힘을 주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 조정훈 의원은 지금 이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대전환, 그다음에 민주당 뭐 여기 있던 분이에요. 예. 자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누가 임명을 했는가 이거를? 그리고 왜 누가 지금까지도 이분의 어떤 이런 지위와 이런 힘을 주고 있는가? 예. 그 세력이 누군가? 그거를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정훈은 이렇게 문제가 생겨 당내에서 이렇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저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본인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뭔가 결국은 조정훈 의원을 내세워서 뭔가 이 그전에 어떤 선거 책임에 대한 예. 부분들을 뭔가 만들려고 하는 일부 세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그 장동혁 대변인의 말을 좀 더 들어보면 뭐 이 말은 상식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뭐 미리 예약이 그 날짜가 잡혔는데 불가피하게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못 갈 수 있어도 이게 총선 배서를 만들고 공천 과정에서 어떤 게 좋았고 잘못했는지를 가려내는 게 엄청나게 촌각을 다투는 일은 아니었을 텐데 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할 날짜를 못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못해 안타깝다는 표현하는 게 안타깝다라고 했거든요. 본인은 29일 면담 예정이어서 피할 의도도 피할 이유도 없다는데 지금 원내수석 대변이지만 생각보다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뼈 있는 이야기라고 들립니다. 특히 이제 장동혁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 기간에 사무총장이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공천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보좌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특히 백서 특위에서 그런 사무총장이 빠진 뭐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얼마나 알맹이 있었겠냐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또 면담 일정이 있겠다라고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사무총장이 다른 일정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면담 일정을 또 조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꼭 이렇게 급하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문을 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자꾸만 이렇게 백서 특위가 좀 객관성을 잃게 된다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설령 이 백서가 뭐 우여곡절 끝에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예. 저는 그
권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위위원장으로서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고 그것이 오해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예. 많은 분들의 이런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정을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런 계획에 있어서도 좀 신중 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조정훈 의원의 오늘 아침 라디오 발언 때문에 바로 이른바 친한계 인사 혹은 한동훈 전 위원장 가깝다고 알려진 뭐 여러 소장파, 천목회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러려면 특위위원장 내려놓고 당대표 도전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백서 특별위원회 공천 관련 평가 회의가 바로 뉴스탑10 직전에 끝이 났고 조정훈 의원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장동혁 그 수석 대변인의 말에 반응도 내놨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네, 못 봤고요. 뭐 안타까운 마음을 페이스북에 표시하는 건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활동하는 과정에 저희의 면담 과정 일정에 특정한 의도성을 갖고 이 활동을 하는 거냐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제가 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도 그런 의도성은 없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7분들께서 참석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총선 관련, 공천 관련한 미팅을 7번 더 할 의지도 있습니다. 혹시 한동훈 전 위원장님이랑 면담 일정 정해진 거 있을까요?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사전 뭐 만나시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이고 당의 최고 지도부를 운영하셨던 분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또 바쁘시리라 짐작하고 사무총장, 상황실 저희가 해야 될 모든 숙제를 다 마치고 또 이번 주 마무리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가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기대하셨던 부분들을 조금 전에 좀 충족시킨 것들이 있으실까요? 예, 굉장히 많은 질문이 주고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또 도태우 후보, 장해찬 후보 공천에 관한 논의, 또 전반적으로 공관위에 영향을 미쳤던 요소들, 특히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는지, 또 공관위를 넘어서 지도부의 입김이 있었는지, 이런 민감한 질문들 다 주고받았습니다. 입김이 있었다고 하시나요? 그건요, 그걸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속기록엔 다 남았습니다. 이번에 고성도 한 차례 오가던데 고성이 오갔나요? 그 기억은 제가 없는데요. 그 정도가 고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몇 분이 조정훈 의원이 지나치게 그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했지만 어쨌든 지금 특위위원장이기 때문에 여러 권한과 저런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 건 분명해요. 박성민 비서관님, 장동혁 사무총장, 전직 사무총장은 29일에 만난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조정훈 의원 얘기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은 미정이다. 설문조사 마무리된 뒤에 전달할 때 했는데 그래서 직접 만날 수 있을지 성사 여부도 좀 불투명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같이 이제 조정훈 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기반 삼아서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아마 면담 일정 성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의례적으로 이 총선 백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만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조정훈 의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할지도 좀 의문인데 저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정훈 의원께서도 총선 백서 정말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저는 본인이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잘잘못도 제대로 기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굉장히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총선 백서를 작성하는 특별위원회를 맡아서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돌아보니 과거에 이철규 의원과 함께 총선 과정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맡으셨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박성민 비서관 말씀하셨던 게 저희가 이미 그래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질문드리면 그러니까 지난 총선 과정에서 조정훈 특위위원장도 인재영입 위원장이었고 이철규 의원 인재영입 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도 총선에 깊이 관여했던 인사인데 백서의 정당성이 있겠냐? 특히 조정훈 의원, 박성민 비서관 말씀은
본인도 당사자인데 본인이 백서 쓰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차기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총선을 평가하면서 특정인을 거론해서 백서에 쓰겠다라고 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1차적인 정당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 얘기하시지만 예. 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냐. 저 같으면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지난 총선에 좀 깊이 관여했던 인사라고 한다면 예.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저런 위원회를 맡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 발언도 좀 아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더 마이크를 주는 것이 지금은 더 필요한 시점인데 본질을 잘못 짚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소속의 김조혁 부총장께도 여쭤봐야 될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도 책임이 있는데 백서위원장 맡은 것 자체가 그래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조정훈 의원에 대한 불쾌감을 여없이 드러낸 것도 그 이유 같은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하여튼 좀 상당히 저희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네. 예를 들면 아까 뭐 이현정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도대체 누구가 시켜서 당신은 그 자리에 가게 됐느냐 나중에라도 거기에 대한 또 추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도대체 그리고 지금 그 백서 만드는 것들이 정말 당을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는 그런 또 비난도 받을 얼마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조정훈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또 굉장히 좋아해요. 예. 보수의 어떤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건으로 해서 이게 너무 많이 상처를 상대방에게 주기도 하고 또 본인이 받기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아까 조정훈 의원 말 중에 저 이현정 의원님 짧게 하나만요. 그 도태우 장해찬 두 사람의 공천 취소 과정, 그 공천이 어떻게 취소되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내밀한 부분까지 그 비공개회에서 얘기했다는데 그 무슨 말을 오고 갔는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글쎄요. 그 뭐 이철규 의원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철규 의원한테 물어보면 될 텐데. 왜냐하면 그 공천관리위원회에 본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다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태우 장해찬 두 사람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직접 물어보면 되는데 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공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두 지역에 일단 공천되면서 지금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제 승리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과정 자체 그 뭐 내밀하게 좀 따져봐야겠죠. 예.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공개하고 자꾸 뭔가 생중계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맞는가 싶어요. 지금 백서를 어떻게 생중계를 합니까? 지금 보면 매일 좀 저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구 만나러 가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언론의 관심을 계속 그렇게 돌려놓고 있는데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더 이상 이제 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단 본인이 분명히 해야 된다. 대표 출마 안 하겠다는 이야기 분명히 하고 예. 그다음에 일정 자체를 전부 다 비공개로 하고 결과로서 이야기해라. 그리고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만 자꾸 뭐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철규 의원은 언제 만날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철규 의원은 오늘 나왔잖아요. 공천. 그러니까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뭐냐면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자 그러니 뭔가 이게 자꾸 오해받을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럼 본인이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자꾸 그 아주 쉬운 거 아닙니까? 출마 안 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예. 근데 왜 그 이야기를 못 하죠? 계속 지금 뭐 본인에게 맡겨진 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그 이야기 하지 말고 나 출마 안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입 닫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못 하죠? 그 아마 뭐 도태우 변호사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 얘기는 아마 그 용산 대통령실과 뭐 한동훈 전 위원장 간의 공천 갈등 구조 아니었냐 뭐 이런 부분을 애둘러서 얘기한 듯한데 글쎄 백서에 어떻게 쓰일지도 잘 지켜봐야죠 이 부분. 그런데 오늘 회의에는 지금 쭉 만나봤던 조정훈 위원장 말고도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영환 교수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철규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제가 역할을 다 했는가, 제가 책임을 다 완수했는가에 대한 자책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회의에서 다소 불편하고 아프겠지만 이 기록을 남기는 데 역할을 다 하겠다. 이 총선 백서 작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도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이철규 의원도 어느 정도 사과의 표명,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만 정령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오랜만에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100% 책임이죠. 증거에 관해서. 이 공관위원장이 100% 지는 거예요. 다 100% 지는 거예요. 관계되는 사람.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하자는 거죠. 누가 책임이 더 있고 이거는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책임이 있으면 저 있는데 100% 주세요. 만약 책임이 있다면 100% 저한테 달라. 근데 어쨌든 오늘 아까 장동혁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도 얘기했듯이 본인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가야 되는데 날짜도 너무 예정돼서 박아서 못했다고 안타까운 거 자체에서 안타깝다고 얘기했고 외부 공관위원 6명은 또 전원 불참을 했어요. 글쎄요, 뭐 총선 백서 TF가 모든 사람을 다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격식 혹은 절차도 갖추지 못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것 같은.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한동훈 책임 있다면 나도 윤석열 대통령도 100% 책임 있다. 이 말이 오늘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국민의힘이 지난달 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께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당원들께서도 많은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용산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뭐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만의 100% 책임이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지난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물결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대통령실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그동안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좀 수직적인 관계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는 집권 여당으로서 좀 무책임한 것 아니겠느냐 또는 무능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켜켜이 쌓인 결과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선 백서특위가 지나치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들이나 의혹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여러 개 나오는 것 같은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과 객관성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정성도 객관성도 담보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백서는 만드나 마나일 텐데 사실 총선 참패 이후에 한 달이 지금 지난 이 시점까지도 백서에 대해서도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큰 질책거리가 되는 것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조정은 위원장의 목소리에 좀 다소 묻힌 감이 있어서 그렇지 오늘 왜 모였냐라고 하면 이번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에 공천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정령환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론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긍정적인 역할을 부분도 확실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과거 영상 한번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도봉은 김재섭같이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공복으로 박박 기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투표장에 나가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저희가 여러분이 저희에게 지적하는 잘못들 다 바꿀 겁니다. 김재섭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재섭이 갑니다. 제가 갑니다. 여러분 김용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번 선거에 나서지 않습니다. 대신 김용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김용태가 여러분을 위해서 포천을 위해서 뛴다면 저는 끝까지 김용태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뛸 겁니다. 저 김용태가 포천 가평의 발전 제대로 이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수도권에서 몇 안 되는 청년 정치인, 청년 당선인 중에 2명이었습니다. 김재섭, 김용태 두 당선인. 김재섭 강북 그리고 김용태 포천. 근데 이현정 의원님 개인적으로 취재하신 내용 어제 사실 의대 증원 관련해서도 당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뭔가 대통령실에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함구했다 이런 얘기를 개인적 취재 내용 저희 뉴스타트에 전해주셨는데 공천 과정에서 김용태 혹은 김재섭 두 당선인도 원래 공천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였을 뻔했다. 이 얘기를 한 방송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천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을 두고서 여러 가지 어떤 이 논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당에 왔을 때 본인 아마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바로는 이미 틀이 다 짜여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봤을 때. 네, 틀이 짜여 있었고 영입할 분들도 대충 뭐 이철규 위원장이 대충 다 영입을 뭐 다 해놓고 틀이 짜여져 있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은 극히 없었고 특히 또 일반적으로 이제 김재석, 김용태 저 두 젊은 이번 당선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동안 조금 뭐 비윤이다 뭐 이렇게 지금 되온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이 당선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와 이제 가까웠고 천하용인의 한 멤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당에 남아서 이 포천 이쪽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김재섭 당선자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이 이준석 대표와 가깝고 좀 비윤으로 분류됐던 분들 또 몇몇 아마 또 후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후보에 대해서 일각에서 좀 배제해야 된다라는 아마 주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공천 경쟁이라도 붙여줘야 된다. 경쟁이라도 시켜줘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쟁까지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을 놓고 보면 그런 내밀한 이야기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백서를 만들 때 과연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그것들이 어떤 증명되는 게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뭐 정말 권력의 핵심과의 관계에서 내밀한 이야기들일 텐데 저런 어떤 것들일 텐데 사실 공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굉장히 어떤 좀 충격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과연 그것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동안은 침묵했던 뭐 한동훈 전 위원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백서에 대한 논쟁이 붙으니까 바로바로 반박을 하고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하려고 이른바 친윤계에서 압박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 친한계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장동혁 원내대변인, 장동혁 전 사무총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인은 민심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고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한동훈 위원장님과 소통을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나오셔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이 이렇고 이런 여론들도 있고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지 조금 더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만나보기 전에 여권 분이시니까 김재혁 부총장님, 한동훈 전 위원장 정말 전당대회에 나올 확률이 80~90% 된다고 보세요?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억울해서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억울해서? 지금 보면 사실 저도 선거를 치렀지만 선거 당시에는 제발 한동훈 위원장 우리 지역에 좀 와달라는 그런 콜, 그러니까 요청이 빗발쳤었거든요. 모든 지역에서 한동훈 위원장 와서 나 지지 연설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리고 끝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제 홍준표 시장님도 그렇고. 앞다퉈 나서서 희생양 찾기처럼 공격을 해대니 본인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정은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나는 뭐 특정 정치인을 공격할 의도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프레임을 좀 짜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은 49대 51이든 48대 52든 뭐 대통령실과 한동훈 책임이 분명합니다.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특정의 숫자를 얘기하면서 그냥 듣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번 선거의 책임은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실과 한동훈이라는 개인이 50대 50의 책임 정도가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거구나 라는 식의 어떤 프레임을 좀 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것도 좀 별로 적절치 않아 보이거든요. 백서는 다 만든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미리 어떤 특정의 숫자 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조차가 옳지 않고 그리고 저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당하면 야 이건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아마 나를 말라서 죽도록 만들겠구나라는 식의 어떤 위기의식 같은 거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홍준표 시장님의 어떤 공격이라든가 혹은 이번 백서를 통해서 어떤 한쪽으로 몰고 가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거꾸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는 내가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심과 다짐을 더 강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릴 텐데 잠시만요. 여기 왜냐하면 오늘 문화일보에 보도 하나가 있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 내용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당초 무리해서 출마할 생각이 없었지만
당원들이 원한다면 도망가지 않겠다.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전당대회 출마를 굳힌 듯한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이 말을. 그럼 진짜 전당대회 나오는지. 그랬더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거에 대해선 본인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얘기.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이게 뭐 전원을 통해서 이렇게 와전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 무리해서 출마할 생각이 없었지만 당원들이 원한다면 도망가지 않겠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나온다면 뭐 당선이 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는 게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지금 친윤계에서 압박을 하고 있다면 나왔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와야 되는지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되는지 혹은 더 친윤계랑 갈등의 포를 또 높여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김정일 국장 짜야 된다고 보세요? 그럼 뭐 짜서 나오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집권 여당 아닙니까? 대통령과 여당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무슨 대통령과 계속 각을 세워서 누가 특정 후보가 간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지금 이제 일이고. 개파 갈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취재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디든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 거고 예. 뭐 이재명 대표도 그 추미애 그 국회의장님하고 밀었지만 뭐 다른 뭐 밀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건 있는 건데 자꾸만 이게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만이 부각되는 건 뭐 두 분 모두에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 본인이 출마를 100% 시사한 듯한 발언의 취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인용만 했고 제가 한번 팩트체크 차원에서 자막 내용을 한번 TV 화면 그 화면 밑에 한번 보여드렸고 제가 한번 사실관계를 한번 조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백서 얘기를 사실 이제 길게 하고 있는데 그 박성미 비서관님 아예 한동훈 전 위원장 팬덤 팬카페에서는 우리가 맞불 국민 백서를 넣자. 자유롭게 글을 올리면 뭐 이틀 만에 지금 6만 명이 넘은 팬카페에도 글이 좀 제법 올라온 모양인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아예 백서를 꾸릴 때 그것 말고도 공식 지역 모임을 시작하겠다는 자발적 모임도 있다. 이게 뭐 현상이 그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 뭐 기존에서도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불어나고 있다는 게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팬카페 가입을 독려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좀 삼삼오오 퍼지고 있다는 전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호응이나 응원을 넘어서서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을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조직들이 생겨났다라는 데 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개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별로 중요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 조직을 데리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 거냐 그리고 결국 더 중요한 건 전당대회 룰보다 어떤 이유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본인이 등판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더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공식적인 행보를 재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공개적인 행보를 재개하면서 언론 노출도는 높이고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뭐 친한계라던가 이런 그 팬덤에서 계속해서 전당대회 출마를 요청한다 하면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또는 당의 위기에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서사와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일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팬카페 이런 팬덤들이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시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정은 위원장이 이끄는 총선 백서팀 여러 목소리를 내니까 이제 진짜 공개적으로 친 한동훈계 혹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가까운 인사들도 본격적으로 공개적인 불만 혹은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였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친윤과 친한계의 싸움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시작이 됐지만 사실 주목해볼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굴 심판하겠다는 건지 386, 586 운동권 심판론을 내세웠다가 그게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2조 심판론으로 또 바꿔가지고 하는데 사법적으로 못 잡은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자기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다음 지도부는 2년 후에 지방선거를 해야 돼요.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내가 이 정당에 현재 거의 30년째 있습니다. 이 정당의 특성이 대여투쟁을 하다가 상처를 입으면 절대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부에서 밀어내려고 그래요.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 소금도 뿌려요. 말아먹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이 당대표를 하냐. 보신 그대로 홍준표 시장은 실제로 오랜만에 TV에서 육성으로 비판했던 것과 동시에 총선 직후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집중적으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과 한 전 위원장이 악연이라면 악연일 한 사례가 오늘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언제적입니까? 한 6,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시 검사 시절에 문재인 정권 당시 보수 인사 1000명 가까이를 수사했다. 홍준표 대표 시절에 불편했을 거고 자신은 보수의 본류인데 보수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준석 대표가 덧붙여줬어요. 이거 내막이 있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런 어떤 예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였으니까 이런 것들의 수사 때문에 개인적인 앙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걸로 비춰지는데 글쎄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나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다 옛날에 검찰총장이었고 꽤 많은 이런 수사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검사로서 당시 어떤 이 뭐 상황에 따라 수사를 한 것인데 그거 가지고 감정의 앙금을 가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몇 차례 걸쳐서 청와대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생일 때마다 난을 보내고 했어요. 자, 두 사람이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어쩌면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정말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걸 다 용서를 하고 또 두 사람이서 대통령으로서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실은 그렇다면 홍 시장의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국민의힘에 어떤 입당을 해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기존에 있는 분들로 도저히 대선에서 이길 수 없으니 당원들이나 당에서 일단 윤 대통령을 영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권 교체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러면 그 모든 옛날에 이들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아마 같이 못하죠, 사실은. 결국은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힘이 약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약해서 예. 결국은 그렇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결국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했고 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결국 한동훈 위원장도 뭐 그렇게 해서 어떤 보수의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한다고 그러면 이용하는 게 어떤 면에서 정당으로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옛날에 우리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결국 할 수는 없는 거죠. 정치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지지이고 또 그 지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있는 분들을 영입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김종인 위원장은 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는 글쎄요,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지금 저런 이야기가 뭔가 개인적인 어떤 사가미로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보다는 저는 미래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예. 저는 경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홍준표 시장은 과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수 여건에서 유일하게 주목을 받았을 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2년도 안 된 전 정권이 자기를 내세우는 전례는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성공한 전례도 없어요. 이인자를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총선에서 지금 어떻게 판이 짜지느냐 그걸 갖다가 총선의 판을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짜버리면 대통령한테서 부담이 너무 커요. 뭐 상남자라는 표현과 폐쇄자 이거 준비했는데 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꽤 비판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냥개 갑툭튀 홍 시장의 여러 발언 이조 심판론이 말이 되느냐 혹은 총선 말아먹은 애라는 표현 말아먹은 애한테 어떻게 당을 다시 맡길 수 있냐 혹은 이준석 대표도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없는 당에 와서 대선을 이긴 성과가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총선에 졌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김조혁 부총장의 시각이 꽤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님과 이준석 전 대표가 2인 3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무엇보다도 홍준표 시장님도 검사 시절에 수많은 수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수사를 당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 내가 죄를 저질렀어도 네가 나를 수사를 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보복을 해야 돼. 예. 너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긴 계셔요. 예를 들면 지금 조국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내가 탄핵을 해야겠다. 이 정권을 탄핵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내세워서 지금 그 이번에 선거에 나오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사법 처리를 받은 거를 가지고서 문제 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마 홍준표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조국 그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인가? 뭐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그 조국 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탄핵 운운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저는 좀 의아하고요. 저도 기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검사든 기자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기사를 써야 돼요, 이거.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쓰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더 쓰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사는 쓰고 수사도 해야죠. 수사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걸 다 아시는 분들이 저렇게 어떤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다만 특정인을 놓고서 저렇게 공격을 하면 국민들이 그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을 더 키워주는 과거에 이제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키워줬듯이 그런 역효과는 나오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범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 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28.4, 홍준표 19.7. 뭐 누구 말 맞따라 지금 뭐 특정 지역 한 군데 혹은 몇 년 앞으로 아직 많이 남은 차기 대선에 적합도를 하는 게 뭐 얼마나 눈에 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일단 이기고 있다는 숫자 뭐 이런 것들도 홍 시장도 염두를 해두겠죠.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기 때문에 홍 시장도 잠시 뭐 그 비판 수위를 낮췄던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다시 공격을 제기한 홍 시장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에 여기까지입니다.